자, 오늘 SDI가 저점 이탈과 함께 또 마이너스 2.8% 정도, 상당히 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될 만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하락은 뭐 SDI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 많이 또 시청하실 분들, 제가 지수 이거 무조건 저점 리테스트 나오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절대 이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간절하게 저도 외쳤고, 네, 오늘 그 흐름대로 이 쌍바닥을 지지하고 살짝 밑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될지, 아니면 진짜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FOMC 금리 인하 발표, 금리 결정이 되죠. 인하가 될지 동결이 될지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혼조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결국에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삼성 SDI나 에코프로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것도 우리가 AI 쪽과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모든 시장을 지금 AI가 이끌어가고 있고, 2차 전지에 이제 저는 AI도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AI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지금 묶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2차 전지가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것 또한 이 AI가 앞으로 전력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뭐 리튬 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또 ESS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는 삼성 SDI의 막 주가에 크게 영향을 또 미치지 않는, 결국에 시장이 결정해 준다라는 거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럼 과연 내일 어떻게 될까? 저는 살짝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그냥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금리나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일단은 저도 예상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한 번 더 이런 A, B, C 조정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나 또 고통스럽거든.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힘들고. 근데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내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네, 확실한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잡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혼조세인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일단은 크게는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최근에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막상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삼성 SDI나 뭐 여러 가지 각종 종목들이 혼조세인 이유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졌거든. 이게 인하를 한다, 동결한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각종 지표들을 보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결국 AI 버블, AI 뭐 거품론, 이런 것들인데요. 이 AI 거품론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거품이다, 거품이다 할 때는 거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버블이라는 게 터지는 건 결국에 '아, 역시나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떤 마인드로 잡아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 어?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누가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누가 알 수 있겠어. 응? 그 누가 알 거고, 내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물론 지금 동결 쪽으로 상당히 확률이 높겠지만 이걸 지금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막 100% 예상해서 이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 반대로 가면 이제 멘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 내일 나스닥 시장에 반등이 오면요, 이 쌍바닥 지지 라인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줄 거고, 만약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삼성 SDI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을 거면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저 절대 매수 안 한다고 했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고 끌고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뭐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얼마가 인상됐고 어 ESS가 갑자기 또 무슨 호재가 떴고 막 호재들 많이 떴거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 지금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좋은 일들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기적인 파동은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흘러갈 거고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갈 거고 최근에 하락 추세가 떨어질 때 주가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 오히려 이 RSI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과잉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매수를 안 하면은 흔히 말해서 그냥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매수 안 하면 병신이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매수 자리였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 장기 파동에 대한 3 파동 고점까지 우리가 이 단기 파동에 대한 5 파동 고점 여기서 1 차적으로 매도하는 거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최근에 이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적어도 0.5 라인 혹은 더 떨어지면 여기 라인까지는 떨어지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물론 이 자리에 안 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라는 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어 내가 수익을 조금 아쉽게 보더라도 아쉬운 게 100만 배 낫지. 어? 그 내가 어설프게 잡아서 손절하는 것보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매수나 앞으로 고점 그리고 또 강세장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강세장이라는 건 이런 등락폭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조정 구간들도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수익을 막 50% 100%는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또 계속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타점 관련해서 영상 계속 또 빠르게 찍어 드릴 건데 또 평일이고 장중이고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놓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 매수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깐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네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감사하다고 그 막 쿠폰, 기프트콘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그냥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에게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삼성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왜 같이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 코인, ETF 정말 여러 가지 시장 공부를 하면서 타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 공부를 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런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남들을 말하는 거 따라서 하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뭐다? 바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잡아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흐름대로 함께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제가 매수를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또 재밌는 주식 앞으로 해 나가면 여러분들 분명 네 좋은 앞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